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우리는 이 단어들을 너무 자주 들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정확히 설명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말문이 막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플레이션을 기본값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로 경쟁력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그 프레임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는가? 가격 결정권이 있는가? 원가가 올라도 가격 전가가 가능한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 질문들이 거의 언제나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프레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가장 간결하게 정의한 발언이 2025년 테슬라 연례주주총회에서 나온 일론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물가 전망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엇이 좋은 기업의 조건이 되는지, 즉 시장이 기업을 평가하는 계산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직관적인 비유로 시작하겠습니다. 1. 콘서트 티켓 vs 관객. 물가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를 하나의 티켓 시장으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티켓은 경제가 만들어내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고 관객은 그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돈, 즉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단순한 설정만 떠올려도 물가의 방향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 풀린 티켓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관객의 수는 그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안 팔린다고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격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반대로 관객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티켓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웃돈을 얹어주겠다고 나서고 그 결과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 가격이란 언제나 물건의 수와 그것을 사려는 돈의 수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물가는 복잡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이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바라보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일론 머스크 인플레 디플레 정의. 일론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생산성이 높아지면 전반적인 경제가 디플레이션 쪽으로 갈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한 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핵심은 통화 공급을 단순한 절대량이 아니라 비율로 보라는 것입니다.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가? 돈 통화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가? 이 두 성장률의 관계가 사실상 물가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의 문장을 투자자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돈이 늘어나는 속도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는 속도를 뺀 값에 가깝습니다. 통화 공급의 증가 속도가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반대로 생산성 증가 속도가 통화 증가 속도를 초과하면 디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일론은 이 개념을 두고 사람들이 괜히 복잡하게 들리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의 한마디가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난해한 경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속도의 차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어주기 때문입니다. 3. 왜 일론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는가? 일론의 전제는 명확합니다. 그는 AI, 자동화, 로봇, 소프트웨어가 경제의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봅니다. 이 기술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 수로 같은 자본을 써서 훨씬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즉 경제의 티켓, 재화와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관객, 돈은 정부 지출이 있더라도 그 속도를 끝없이 따라잡기 어렵다고 봅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증가율은 가속되는 반면 통화 공급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시장에 풀리는 티켓의 수가 그것을 사려는 관객, 즉 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가격에는 자연스러운 하락 압력이 작동합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나 정책 실패의 산물이 아니라 생산성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의 새로운 균형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론이 말한 구조적 디플레이션의 직관입니다. 4. 정부가 돈을 막 찍으면 인플레 아니야? 일론이 던진 반론의 의미.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상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하고 통화를 대규모로 공급하면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인식입니다. 오랫동안 이 공식은 크게 틀리지 않았고 실제로 많은 경제 국면에서 설명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론은 이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정부 지출과 통화 공급만으로 물가의 방향을 설명하는 방식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며 그보다 중요한 변수가 따로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생산성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써도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과도한 지출조차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성 증가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정부가 돈을 안 푼다가 아닙니다. 돈을 푸는 힘보다 생산성을 키우는 힘이 더 강해지는 구간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의지했던 투자 프레임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 물가 이야기가 아니라 계산식 이야기. 이 논의는 단순한 물가 전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AI와
로봇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의 본질이 담겨 있고 테슬라 옵티머스, 로보택시가 갖는 경제적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면서 풍요가 기본값이 되는 사회에서 과연 기존의 경제금융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일론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래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세상에서 기존의 경제금융 사회 시스템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에서 좋은 기업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격 인상 능력의 해자였습니다.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자리가 바뀝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가격을 내려도 이길 수 있는가가 해자가 됩니다. 6. 정리. 앞으로의 물가는 돈을 얼마나 찍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왜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어떤 기업은 무너지고 어떤 기업은 시장을 통째로 가져가는지, 그리고 왜 테슬라가 그새 계산식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지를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8일 김태성 올림.